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인들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인데요. 혹시나 다음 생애가 기회가 돼서 또 만나게 되면은 더 잘해줄 때. 뭐 많죠. 닥스훈트 한 가족을 길렀었거든요. 엄마 아빠랑 자식 8마리 모두 10마리를 기르다가 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고 아들 딱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이고, 한 마리 한 마리 보낼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동물을 무지무지 저보다도 수백 배 더 좋아하는 제 아내도 다시는 개는 기르지 않겠다. 저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한 마리 남은 놈은 18살이에요. 근데 이놈이 제법 잘 지내요. 18살이면 사람 나이로는 뭐 100세가 훌쩍 넘은 거잖아요. 120세 뭐 이 정도인데 그 연령대 치고는 퍽 건강해요.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은 현관에 팔랑개비 문이 있거든요. 팍 열고 나가서 뜁니다. 막 그 연세에 뛰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일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면 저 아이는 내가 언제 또 데려가서 끌어묻나 생각하면 아유 끔찍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는 상담하는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슬퍼 안 하던 사람들이 자기 강아지 죽었다고 우울증이 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의 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바로 이 펫 로스 신드롬을 상담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심리 상담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특히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게 압축 성장해서 그런지 이 반려동물 기르는 것도 너무 빨리 지금 성장하잖아요. 1000만, 1500만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그 반려동물을 처리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동물병원에 그냥 갖다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묻지마거든요. 아마도 대량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화장장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울 시내에는 없고요. 그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삼류 영화 찍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얄궂은 동네로 그냥 한없이 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외에 상당히 깨끗한 집도 많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꼭 동물 화장장이 있는 동네는 정말 음침해요. 당연하겠죠. 아마 잘 사는 깔끔한 그런 동네에는 동물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나마나 님비 우리 동네는 안 돼. 그래서 반대하고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이제라도 반려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 반려동물을 부른다 그러면 그를 기르는 사람은 반려인이 돼야 되는 거죠. 반려인을 꿈꾸는 사람들이면 반려동물의 삶의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리 상담사들 중에 이런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에는 사람들이 설마 펫 로스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심리 상담사를 찾으랴? 사람들이 안 오면 그게 뭐 돈도 안 되는데 이러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정신병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신병원에 간다 그러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까봐 정신병원 간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갔어요. 그리고 그건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일 때 그때 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병원이 정신과잖아요. 이제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많은 분들이 반려견, 반려묘, 기르던 동물 잃고 난 다음에 전문 상담사를 찾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저는 뭐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늘 들었어요.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아이 뭐 쟤도 이제 한 2년쯤 있으면 저 생을 마감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인들 중에 정말 절대 다수가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 죽음을 당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까를 미리 생각해 보는 반려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죽음을 얘기를 안 하고 죽음을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덜커덕 당해가지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막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제 서양 친구들은 그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기르던 개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그걸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고 우리는 왜 안 될까? 결국은 교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든 아니면 사회가 해주는 어떤 교육이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교육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이런 그 사회 교육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각 개인에게 그냥 어차피 네가 기르던 거고 네가 겪어야지 그렇게 그냥 던져놓을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먼저 겪은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언젠가는 나한테 닥칠 거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날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할 리는 없지 않을까요? 묘사할 수 없겠지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 엄마들이 맹수한테 자기 새끼가 붙들리면 처음에는 구하려고 그냥 막 덤벼들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는구나를 거의 느끼는 것처럼 그냥 포기하고 툴툴 털고 가요. 그건 또 뭘 의미할까? 그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 쟤는 끝났구나. 근데 내가 쟤를 구하려고 너무 그러다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다음 새끼도 못 낳는 거구나. 뭐 하여간 우리 생물학자가 판단하는 건 그 경우에 포기하고 떠나는 엄마가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양 부모가 더 많은 자식을 낳았으니까 오늘날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실제로 그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오갈까? 포기한다는 건 쟤는 죽었다를 인정하는 걸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인식하겠죠. 저는 이제 이런 여러 정황적인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서 저는 동물이 죽음을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을 덮쳐버렸어요. 상당히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렸는데 사회 수준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각자 개인의 문제잖아요. 글쎄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한 게 무슨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다다랐을 때 당황하면 그 아이에게도 안 좋거든요. 만약에 화장을 하겠다 그러면 화장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 찾아 놓으시고요. 그때 당황해서 뭐 병원에서 갑자기 가르쳐 주는데 가다 보면 진짜 너무 먼데 갈 수도 있어요. 저희도 한 3군데 정도 다녀봤는데요. 다 다르더라고요.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해 놓으셔야 자칫하면 병원에서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해 드릴까요? 뭐 울고 이러다가 네 그러시라고 그러고 돌아서서 후회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이런 것도 알아보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면 증후군을 덜 경험하실 거예요. 준비 없다가 갑자기 당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약간 냉정하지만 미리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그런 영향도 훨씬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 문제가 이제 워낙 심각해져서요. 우리나라 동물보호센터 중에 참 잘하는 단체가 있죠. 카라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5회를 맞았거든요. 서울 동물영화제.
어쩌다가 저는 또 거기 가서 축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영화가 많다고 카라 대표님도 그러시고, 카라에는 그 유명한 임순례 감독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래 카라 대표셨는데 좋은 영화가 참 많다고 저한테 귀뜸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보시고 동물에 대한 사랑 또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거운 주제인데 너무 슬프지 않게 제가 얘기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조금 힘들었는데, 반려동물 기른다는 게 참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반드시 슬픈 끝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차라리 난데 내가 먼저 죽게끔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이 수명이 우리보다 너무 짧아서 참, 그래서 네, 뭐 좀 힘드시겠지만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반려인으로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